안녕하세요, 델쌤입니다. 수업 시간에 의문에 대해 가르치다 보면 아무리 국어 교육을 전공해도 헷갈리는 것이 참 많은데요. 최근 영상을 올리면서도 몇 번 헷갈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 기역, 키읔인데요. 우리말 자음은 다음과 같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예사소리를 읽고 된소리는 예사소리 앞에 쌍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거센소리는 각각 키읔, 피읔, 티읕, 치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 자음은 첫소리와 끝소리에 해당 자음을 넣어 이름을 부르는데 왜 기역, 디귿, 시옷은 다른 자음들과 이름이 다를까요?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말이니까 이번 주제는 바로 우리말 자음 이름의 역사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우리말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이름으로 자음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편에서는 세종대왕님께서 새로 만드신 언문 28자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기역, 키읔은 엄소리, 어금니소리, 아음, 디귿, 티읕, 니은은 혀소리, 설음, 비읍, 피읍, 미음은 입술소리, 순음, 지읒, 치읓, 시옷은 입소리, 시음, 히읗, 이응은 목소리, 목구멍 소리, 후음. 그리고 각각의 자음들을 구분하기 위해 예사소리는 전청, 거센소리는 차청, 된소리는 전탁, 울림소리는 불청, 불탁자로 분류하여 자음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각각의 자음에 대한 개별적 명칭보다 자음의 음성적 성질에 대한 분류 정도에 머물렀다면 현대 국어와 관련 있는 개별적 자음의 명칭은 14세기 최세진이 쓴 훈몽자회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최세진은 훈몽자회에서 한자의 뜻을 빌려 각각의 자음에 대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자를 초성과 종성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자음으로 분류하고 키, 티, 피, 지, 치, 이, 히의 반치음까지 8자를 초성에서만 쓰일 수 있는 자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디귿의 긋과 시옷의 옷은 글자의 색임만을 취하여 즉 글자의 뜻을 빌려왔다고 하여 한자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훈몽자회에서는 초성과 종성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자음에 대해서는 초성과 종성에서 사용되는 예를 적었고 초성에서만 사용되는 자음은 초성에서 사용되는 예만 적은 것으로 자음에 대한 이름이라기보다도 용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자음 용례는 시간이 지나 1930년 조선 총독부가 정한 한국어 맞춤법인 언문철자법에서 자음의 명칭 규정에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언문철자법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1933년 최연배 등 아직까지도 국어문법 전공 교재에 이름을 날리시는 학자들이 참여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언문철자법의 자음 명칭 중 통일성이 없었던 키읔, 히읗의 명칭을 각각 키읔, 히읗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정한 자음의 명칭은 1989년 문교부가 개정한 한글 맞춤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음 명칭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오늘의 주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자음 명칭의 기준이 되는 것은 최세진의 훈몽자회로서 훈몽자회에서 초성과 종성에 대한 자음을 넣어 이름을 부르는 다른 자음들과 달리 기역, 디귿, 시옷만 이름이 다른 이유는 1차적으로 윽, 읒, 읒에 해당하는 한자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 기역의 역은 윽과 유사한 음 중 끝소리가 기역인 한자음을 빌려온 것 디귿과 시옷은 끝소리가 각각 디귿, 시옷인 음을 뜻으로 갖는 한자를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음의 명칭을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최세진이 훈몽자회에서 자음의 용례를 적을 때 사용한 한자어를 뜻풀이해보면 꽤 울림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음은 눈썹 밑자에 소리의 음자를 사용하였는데 뜻풀이를 해보면 눈썹의 소리가 되고 시옷은 시간 시자에 옷 의자를 사용하였는데 뜻풀이를 하면 시간의 옷이 됩니다. 해당 음 또는 뜻을 가진 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문학적이지 않나요? 훈몽자회에서 규정한 자음의 명칭이 정식 명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글 맞춤법에서 해당 용례를 자음의 명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훈몽자회의 자음 용례를 자음의 명칭으로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음 용례가 가진 뜻을 자음의 뜻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말을 재밌게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말 자음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자음 뜻을 지어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